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정경과 인맥, 동맥에 나오는 정경 외의 기혈들을 동시 기혈을 중심으로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외 기혈 12경맥의 정경과 기경 8맥 중에서 인맥, 동맥 합해서 14경맥의 경혈 외에도 기혈이나 동시 기혈에 나오는 수많은 경혈들도 있고 또 새로 발견되는 신혈들도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시 기혈의 기본 이론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외 기혈이나 동시 기혈 신혈 중에서 정경의 경혈들과 함께 자주 사용하는 일부 경혈들을 선별적으로 골라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시기혈은 동경창 선생이 연구 발전시킨 침술 이론입니다. 동경창 선생은 중국 산동성 태생으로 40여 년 동안 40여만 명을 진료해서 복창적인 동시기혈 이론을 창안했습니다. 동시기혈의 혈이만도 740혈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이 동시기혈에는 특별한 침법이 있는데 동경창 선생이 즐겨 쓰던 침법들인데요. 그 첫 번째가 동기침법입니다. 동기침법은 인체에 자연 저항 능력이 있다고 인식을 해서 동기침법을 적용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여서 즉시 통증을 먹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 동기라는 말은 기를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좌골신경통이면 허리 아픈 통증이거든요. 침을 놓는데 침은 근처 안 아픈 쪽에 연골혈에다 놓고 통증 부위인 허리를 움직여서 운동을 하면은 즉시 진통이 되거나 통증이 멎는다는 이론입니다. 효과가 좋은 방법인데요. 이 동기침법은 동시 기혈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14경맥의 자침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침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허리가 아파서요. 침을 놓는데 동시 기혈의 연골, 합곡과 양계 사이에 있는 연골혈에다가 침을 놓고 이 허리를 움직여주면은 이 허리 아픈 통증이 빨리 멎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 바로 동기침법입니다. 기를 움직이는 침법이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요. 이 왼쪽 무릎이 아픈데 침은 안 아픈 쪽 오른쪽 손 곡지에다가 놓고 이 왼쪽 무릎을 움직여주면은 이 무릎의 통증이 멎는다는 이론이 동기침법입니다. 또 하나의 예만 더 들면요. 이 오른쪽 견통, 어깨가 아파서 침을 놓는데 왼쪽에 양릉천에 침을 놓고 이 오른쪽 어깨를 움직여주면 기가 움직여져서 빨리 진통이나 지통, 통증이 멎는다는 침법입니다. 정경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침법이니까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시기혈 이론 중에서 도마침법은 침 2개나 침 3개를 나란히 자침해 가지고 치료 효과를 증강시키는 침법입니다. 이 도마침법도 14경맥에 활용이 가능한 그런 침법입니다. 이 도마침법을 놓는 방법인데요. 우선 어느 하나의 경혈에 시침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삼초경에서 외관을 자침한다고 하면은 외관에다 자침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같은 경락인 삼초경에 앞뒤의 경혈, 지구나 양지의 병렬에서 나란히 침을 놓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관 하나에 침을 놓는 것보다는 병렬에서 도마침을 놓으면은 3배, 5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도마침한 모습인데요. 이게 삼초경인데 이 완행문 양지에서 두 치 위에 있는 외관에 침을 놓고 그 한 치 위에 있는 지구하고 또 양지에다가 이렇게 병렬해서 나란히 침을 놔주면은 외관 하나에 넣은 효과에 비해서 3배, 5배의 효과가 난다는 그런 이론이 도마 침법입니다. 이러한 침법도 우리 정경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견인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끌어당긴다는 말인데요. 견인침법은 동기침법을 기초한 새로운 침법인데 그 효과 또한 뛰어납니다. 견인침법은 근처, 아프지 않은 쪽의 하나의 혈과 환측, 아픈 쪽의 하나의 혈을 취해서 서로 당겨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지점을 중앙에 있게 하고 양쪽에 자침을 해서 상인, 서로 당김으로써 아픈 지점을 통하게 함으로써 통즉 불통, 통하면은 아프지 않다. 이런 치료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측 무릎이 아픈데요. 근처 안 아픈 쪽인 좌측 내관혈에다가 침을 놓고요. 다시 아픈 쪽 태충을 자침을 하면은 이 슬통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슬통을 가운데 두고 안 아픈 쪽의 내관과 아픈 쪽의 태충을 침을 해서 양쪽에서 무릎의 통증을 서로 당기는, 견인하는 그런 침법입니다. 지금 오른쪽 무릎이 아픕니다. 이런데 근처 안 아픈 쪽 내관에 침을 놓고 아픈 쪽 오른쪽에 태충에 침을 놓아서 무릎의 통증을 양쪽에서 서로 당기는 그런 침법이 견인 침법입니다. 이때 근측의 내관이 치료혈이 되고 태충은 견인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을 치료하는 혈은 내관이고 이 통증을 아래로 당겨서 뽑아내는 혈이 태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책 심리학의 병증별 처방에 보면은 이러한 침법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견인 침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설명해 드릴 것은요. 이 무릎이 이 안쪽에서 아팠을 때는 태충에서 당기고 이 바깥쪽 무릎이 아팠을 때는 그 바깥쪽 경혈인 담경의 이목이나 이런 데서 당겨주면 됩니다. 또 정 가운데가 아팠다고 그러면은 가운데를 지나는 위경의 어떤 목혈 같은 데서 당겨주면 되겠죠. 그것은 요령을 터득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겠습니다. 좌측의 주통, 팔꿈치가 아픈 데에 안 아픈 쪽 우측의 풍시에다가 침을 하나 놓고 다시 아픈 쪽 좌측의 합곡에 침을 해서 서로 견인해 주면 팔꿈치 통이 걷는다는 이론입니다. 왼쪽 팔의 주통, 팔꿈치가 아픕니다. 테니스 엘보라고도 하죠. 이럴 때에 아프지 않은 오른쪽의 풍시에 침을 놓고 다시 아픈 쪽에 합곡에 침을 놔서 풍시와 합곡이 가운데 있는 통점을 서로 끌어당김으로써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침법이 견인 침법입니다. 이 견인 침법도 정경 침법에 활용이 가능한 거니까요.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외기혈과 동시기혈 중에서 특별히 동시기혈 이론을 중심으로 보시고요. 동시기혈의 침법의 특징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동시기혈을 포함해서 기혈들 중에서 정경 경혈들과 함께 자주 사용하는 경혈들을 선별적으로 골라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